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간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대국이 연일 화제입니다. 이세돌 구단이 2번 연속 패하면서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앞으로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어떻게 인류의 미래를 바꿀지 주목해볼 일입니다. 3월 둘째 주 채널 경남 종합 소식 잠시 후 뵙겠습니다. 태고의 신비가 감도는 거창의 산들입니다. 외부로부터 한 방울의 물도 유입되지 않는 청정 1급수의 발원지 거창. 맛과 향 모두 최고를 자랑하는 거창 사과입니다. 공동 브랜드를 통해 제품의 품질 관리는 물론 농부의 정성과 창조적인 생각으로 키워낸 거창한 사과. 우리 가족 안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 이제부터 거창한 사과입니다. 거창푸드 종합센터는 농산물 순회 수집과 농민과의 계약 재배를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창군 농민 모두가 거창푸드 종합센터의 주인인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생산한 거창의 우수한 농산물을 한 톨도 허투루 폐기하지 않고 4, 5단계에서 2단계 유통 과정으로 줄여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창푸드 종합센터는 배려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전국 최고의 로컬푸드 센터로 나아갈 것입니다.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도시 거창. 거창군 보건소. 공무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직원 60여 명이 근무하는 거창군 보건소는 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영양관리사업,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모자보건 및 노인보건사업, 응급의료 및 정신보건사업, 건강진단 및 만성질환 등 지역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협 안심 벌꿀. 소매부터 보관, 유통까지 농협의 이름으로. 농협의 대표 브랜드 안심의 이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농협이 책임집니다. 농협 안심 벌꿀. 한우 하면 다들 떠오르는 곳이 있으시죠? 청정 산골 거창 한우 드셔보셨나요? 쑥으로 쑥쑥 키워 맛도 영양도 프리미엄 애우. 이제부터 한우하면 거창 한우 애우입니다. 전국 귀농 1번지로 자리매김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함양군에서 2016 귀농귀촌 전문교육을 개강했습니다. 총 14회의 현장 교육으로 영농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함양군은 4일 농업인 교육관에서 80여 명의 수강생이 참가한 가운데 2016년 귀농귀촌 전문교육을 개강했습니다. 이날 개강을 시작으로 오는 4월 18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귀농귀촌 전문교육에서는 농기계 교육, 과수, 약용, 원예작물, 농산물 가공유통 등 농업 전반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작년에 귀농을 부산에서 하게 됐는데 교육 이수 시간이라든가 또 작년에 교육을 좀 다른 교육을 받다 보니까 기술센터에 하는 모든 교육들이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정착하기가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또 교육을 또 다시 참석하게 됐습니다. 지금 농촌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여기서 뭐 좀 배우고 나면은 뭔가 희망이 생길 것 같고 지금 땅하고는 구입이 돼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키워야 될지 뭘 해야 될지를 배우려고 왔으니까 배워보고 나면 어떤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전문교육에서는 공주대학교, 신안대학교, 국립농업과학원 전문 강사가 참가해 이론 및 실습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전문 지식 함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창호 군수는 귀농 생활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돕고자 귀농귀촌 전문교육을 4년째 운영하고 있다며 귀농인들이 안정적인 농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함양군은 부패 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특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3월 8일 전문가를 초청해 현실성 있는 교육으로 군 관계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함양군은 8일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임창호 군수를 비롯해 실과 소장 및 읍면 직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 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함양군의 청렴도를 아주 올해는 획기적으로 좀 높이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유명하신 강사분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교육 이후로는 우리 군의 모든 공무원들이 또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임창호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공직자의 정직하고 청렴한 생활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함양 군정으로 거듭나는 길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청렴한 함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서생현 고문은 나는 대한민국 공직자다라는 주제로 청렴도 하위기관을 우수기관으로 만든 경험과 청렴한 공직자의 성공 사례 등 공직 생활과 공기업 대표 시절의 경험담을 살려 현실성 있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청렴한 공직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직자는 금전이나 인사 문제, 사생활에서 약점이 없어야 하고 매사에 정직한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모범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여 참여한 공무원들로부터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한노인의 함양군지회가 2016년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위문 공연도 마련됐습니다. 대한노인의 함양군지회가 10일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임원과 대의원 등 4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정기총회 및 노인 위문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임창우 함양군수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 기초연금 지급,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한노인의 함양군지회는 2016년에도 황운기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인대학 운영을 비롯해 노인 자원봉사,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 등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의 지도자로서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변호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권문상 후보가 4.13 거창, 함양, 산청, 합천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권문상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부의장은 11일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존경하는 거창, 산청, 함양, 합천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예비후보 권문상입니다. 대한민국에 정치가 없습니다. 18대 대선은 국가기관이 선거에 깊이 개입한 부정선거임이 밝혀졌음에도 그런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성역 없이 수사를 지시한 검찰총장을 임기 중 낙마시키고 담당 검사들을 수사 중 수사에서 제외시켜 지금까지 한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국민을 현혹하는 공약을 남발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고 임기가 3년이나 지났는데도 그 공약은 대부분 폐기되었음에도 대통령도 정부 여당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언론들은 그에 대해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농촌에 대한 공약 지키라고 시위하는 늙은 농민에게 물대포를 쏘아 사경을 헤매고 있어도 책임지는 공권력은 없으며 대통령 비판한다고 수만 명의 교사가 가입되어 있는 단체를 불법화시켜버립니다. 대화와 소통이 없어지고 일방적인 지배와 폭력 통치만이 난무합니다. 국토 22조 원 이상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소위 4대강 녹조공사, 역시 수조 원의 혈세를 낭비한 소위 자원 외교에 대하여도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도 않고 책임을 묻지도 않습니다. 온 국민을 비통함에 쌓이게 한 세월호 침몰 사건, 지구상 극소수의 나라만 채택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소위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굴욕적인 합의,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심지어 지난 대선에서 불법 선거의 원상이라고 만천하에 드러난 국정원이라는 괴물을 통제할 방법을 찾아야 할 이 마당에 그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보태주는 소위 테러 방지법 제정. 이 모든 대한민국에 정치가 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20대 국회는 실종된 대한민국 정치를 다시 살려내야 할 중차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남의 이 지역에 정치가 실종되었습니다.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던 무상급식이 새누리당 도지사 한 사람의 만행으로 그에 동조하는 같은 당 도의원들, 시장 군수들의 협조로 또한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많은 정치인들의 묵인, 방관으로 경상남 도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까? 일방적인 진주의료원 폐쇄로 그렇지 않아도 공공의료 비율이 낮은 나라에서 서민들을 질병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곳 거창은 어떻습니까? 교도소 확충이 절실한 법무부조차도 반려했던 학교 앞에 교도소를 짓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정들이 합법이라는 포장하에 경남에서 거창에서 정치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두 경남에 거창에 정치가 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20대 국회는 실종된 경남의 거창의 정치를 다시 살려내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치 실종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지역 풍토에 편성하여 유권자를 보지 않고 공천권자만 보는 지역의 정치인들에게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편애를 한몸에 받아온 새누리당 정치인들에게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의 유일한 힘은 정치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경남에서 이 지역에서 정치가 없어져서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역시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고 경남 도민이고 거창, 합천, 함양, 산청의 국민들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제품이 좋습니까? LG전자 제품이 좋습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확실히 아는 거 한 가지는 어느 제품이든 독점이 될 경우에 그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들이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경상도에서 정치의 독점 체제를 깨주십시오. 그것은 유권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정치 독점의 피해는 전 도민들이, 전 국민들이 오롯이 입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살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정치를 살리겠습니다. 거창, 합천, 함양, 산청을 정치가 살아있는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저 권문상이 거창, 합천, 함양, 산청 국민들과 더불어 앞장서겠습니다. 저 권문상이 그 함산과 합천 국민들의 정치적 변호인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은 지난 8일 거창군청 전 직원이 저소득 밑반찬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사랑의 독거노인 봉사단을 운영했습니다. 이날 안상현 군수권한대행도 참여해 직접 반찬 전달에 나섰습니다. 거창군은 8일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소득 밑반찬 지원 사업인 사랑의 독거노인 봉사단을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날 안상현 군수권한대행이 복지관에서 조리봉사를 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직접 찾아서 격려하고 오후에는 직접 밑반찬을 전달하는 등 현장 복지에 대한 관심을 내비쳤습니다. 이환철 주민생활지원실장은 전 직원이 밑반찬 지원봉사를 체험함으로써 공무원이 어려운 계층의 실정도 알고 자원봉사자와 함께 참여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더 나은 복지 행정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시작한 1일 사랑의 독거노인 봉사단은 매주 화요일 주민생활지원실 직원들이 조별로 조리봉사와 전달봉사를 먼저 참여한 후 봉사 관련 매뉴얼을 작성해 본청 12개 전실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거창군이 기부와 나눔의 도시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9일 주상면사무소에서 주상면을 천사면으로 지정하고 이를 축하하는 현판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거창군은 지난 9일 주상면사무소에서 2016년 거창군에서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는 기부운동인 아림천사 천사면 지정을 축하하는 현판식 및 천사마을 현판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안상용 군수권한대행, 이화기 주상면장, 이무진 아림천사운동본부장, 변상원, 이홍희 군의원을 포함해 많은 주민들이 참석했으며 거창군 주상면 15개 마을에 대한 천사마을 현판 수여식,
정기 후원단체에 대한 기부 증서 전달, 마지막으로 주상 면사무소 청사 앞에서 가진 천사면 현판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천사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을 제외한 전체 면민 50% 이상이 2년 이상 아림천사 정기 후원에 가입하거나 해당 읍면 총 마을수 대비 50% 이상 천사마을에 선정된 경우에 지정됩니다. 주상면은 지정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총 일반 가구 수 대비 70%인 479가구가 월 67만 원에 해당하는 665 구좌 기부 약정을 맺었습니다. 안상용 군수권한대행은 격려사를 통해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준 면민에게 감사드리고 사랑이 필요한 주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발빠르게 발굴해 면민들의 따뜻한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거창군 지부가 거창군 장학회에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거창군 지부는 2월 29일 거창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거창군 장학회에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거창군 지부는 900여 회원들의 뜻을 모아 나눔과 섬김이란 기부문화 행사를 올해 7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원씩 저금통에 기부한 것을 모아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해 다양한 좋은 일들을 해오고 있는 나눔과 섬김의 행사는 작년 한 해 동안 1,000만 원의 기금을 모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거창군 장학회에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신은범 지부장은 하루 100원이지만 여럿이 모으면 적은 정성이 큰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새삼 느끼며 손님으로 받기만 하던 것을 우리도 베품으로써 훈훈한 정이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거창군 자율방재단 협의회가 회의를 열고 지역 자율방재단으로서 재난 분야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은 지난 10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지역자율방재단 협의회 대표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사업을 결산하고 2016년 사업 및 운영계획 수립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은 455명, 총괄반, 현장 운영반, 대피소 운영반, 전문가반 등 4개 반으로 조직을 구성했으며 별도로 지역자율방재단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역자율방재단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예찰 활동 및 인명구조활동 전개, 현장 안전체험 교육 등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이현우 단장은 올 한 해도 방재단원 모두가 지역 내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예찰활동, 복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솔선하는 등 안전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3월 3일 거창군청에서 거창군 통합체육회 2016년 정기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다양한 안건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3일 거창군청에서 거창군 통합체육회장 김규복 직무대리를 비롯한 체육회 이사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창군 통합체육회 2016년 정기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정기이사회는 성원 보고, 국기에 대한 경례, 회장 인사에 이어 2015년 사업 성과 보고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2015년 사업 성과 보고에선 초중고 체육 지원 및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등 대회 참가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안건 심의 내용으로는 2015 통합체육회 운영 사업 결산, 2016년 세입 세출 예산, 세입 및 세출 예산 변경 위임의 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거창군 새마을회가 201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관계자들은 뉴 새마을운동으로 더 살기 좋은 거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거창군 새마을회는 8일 거창군 새마을회관 회의실에서 지회 회장단 및 읍면 회장당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상과 회장 인사 및 내빈 축사에 이어 진행된 의안심의에서는 2015년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보고와 세입 세출 결산, 2016년도 기본 사업 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 심의가 이어졌습니다. 총회를 주관한 강창남 회장은 시대적 소명의식을 갖고 새마을운동을 명실상부한 국민운동으로 계승 발전시키며 변화, 도전, 창조의 뉴 새마을운동으로 더욱 살기 좋은 거창을 만드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경남에서 첫돌 기부자가 탄생했습니다. 한 부부가 아이의 돌잔치를 하는 대신 그 금액으로 기부를 했는데요. 아마도 이 아이는 나눔이라는 단어보다 그 마음을 더 먼저 배우게 된 듯합니다. 지금까지 채널 경남 종합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경남은 윈폴에 의뢰해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지역 거주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새누리당 공천 후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 가장 유력한 여당 후보인 강석진 후보로 정당별 다자가상 대결을 펼친 결과 새누리당 강석진 예비후보가 60.7%로 압도적인 1위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권문상 후보가 8.4%, 국민의당 윤석준 후보가 4.8%,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26.1%로 집계됐습니다. 새누리당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강석진 예비후보가 41.9%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신성범 현 의원이 27.8%, 이현출 예비후보가 21.9%,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이 8.4%로 집계돼 강 후보가 1위를 굳히는 가운데 이를 뒤쫓는 후보 간 각축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로는 산청군과 함양군에서 강 예비후보가, 합천군에서는 이 예비후보가 압도적인 1위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창에서도 강석진 예비후보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성별로도 여전히 강석진 후보가 앞서 강, 신, 이 구도를 굳히는 모습입니다. 정당 지지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여전히 새누리당이 78.1%로 1위를, 더불어민주당이 7.8%, 국민의당이 2.9%, 정의당이 2.3%,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이 8.9%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채널 경남이 윈폴에 의뢰해 경남, 거창, 함양, 산청, 합천군 지역 거주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2016년 3월 10일 인구비례 무작위 추출에 의한 유선전화 무작위 임의 걸기 방법을 통해 조사 대상 DB를 추출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유효 표본 수는 1000명, 응답률은 7.6%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은 2016년 2월 행자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해 처리됐습니다. 거창, 함양, 산천, 합천을 비롯한 경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경남 발행인 유영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실정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흑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사태 등의 악재가 연이어 발생했고 경제 위기와 국가 부채 증가는 서민층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IS의 테러 위협, 북한의 핵무기 및 포격 도발 등 국내적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입니다. 이처럼 대내적 국가 위기 속에서 4.13 총선이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2016년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가 돼야 할 국회는 여당, 야당, 기타 이합 집산으로 날선 대립각을 세우며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흡사 국민들을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는 듯 보입니다. 저는 언론사의 발행인이자 한 명의 언론인으로서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군수 재선거를 보도하며 많은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중 핵심은 언론이 때론 미력해 보이지만 정직한 편과 의지가 모이면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없습니다. 거창, 함양, 산천, 합천 군민 여러분, 저희 채널 경남은 거창, 함양, 산천, 합천을 주축으로 2013년 개국해 IPTV 방송, 신문, 인터넷 뉴스 등의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간 이후로 많은 역경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창, 함양, 산천, 합천 지역을 비추는
올바른 언론이 되기 위한 일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지역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더해져 꾸준히 발간부수를 늘려갈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영세 사업자를 위한 무료 광고 제공과 재능 기부 사업, 교육 사업으로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20대 총선과 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저희 채널 경남은 굳건히 정론지필의 각오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 세력, 공권력을 압박해도 타협하지 않고 감산합 군민의 알 권리와 지역 중흥을 위해 헌신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본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바이델리 리서치에 의뢰해 3차에 걸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거암산 합 지역신문이 많지 않고 많은 비용과 위험 부담이 있는 여론조사의 특성상 선거구 내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지지율에 대해 알기 힘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본지는 경제적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겠다는 신념으로 3차에 걸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매번 1,000명 내외의 표본과 정확한 통계 수치 제공으로 언론인으로서의 중립적 자세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국민들도 많으셨으나 꾸준한 노력과 결과 다수의 국민들은 가려운 부분을 끌고 준 것 같다며 성원해 주셨고 그것은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와 관련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경상남도 선관위, 거창 선관위 및 경찰서 등으로부터 수차례 소명자료 요구 및 출두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이델리 리서치에 의뢰해 시행한 여론조사는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친 여론조사였으며 선거법 규정 및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하고 신문 및 인터넷 뉴스로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정치 집단의 간섭과 공격으로 세 차례나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되는 것이 선거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느끼는 정치 집단은 저희 언론사에서 신문이 발행되는 것을 경계하는 듯 보입니다. 배포된 저희 신문을 몰래 수거해 가는 이들도 있었으며 신문 배포를 하는 직원에게 이렇게 신문을 배포하면 불법이며 고발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상식 이하의 협박을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한 3월 8일자 경남일보 일명 광고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밝히지도 못할 사람이 저희 채널 경남을 몰아세우는 일방적 성명을 통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객관적이어야 할 신문, 그것도 신문의 얼굴이 되는 일면에서 공정한 절차의 여론조사를 재조사해야 한다는 가당치도 않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거창, 함양, 산청, 합천의 정치 실황을 중계해드리고 국민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 죄라면 도대체 누가 언론인으로서 활약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 과정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여론조사가 전혀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는데 도대체 누구를 통해 이 문제를 재검증하겠다는 것입니까? 만약 저희에게 죄가 있어 돌을 던진다면 유력 정치 집단 및 타 언론사 야합할 줄 모르고 독야청청 꼿꼿한 자세를 유지한 이유일 것입니다. 항상 선도자는 주변의 관심과 투기를 불러옵니다. 채널 경남은 4년이라는 시간을 국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올바른 언론관과 체계화된 시스템 그리고 밤낮 가리지 않는 열정으로 거암산 합 곳곳을 뛰어다녔습니다. 이에 이 지역에서 나름의 입지를 구축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대 총선과 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정치 집단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가운데 정치적 기반이 없는 저희 채널 경남은 다양한 정치적 압력 속에서 이태로운 상황입니다. 이제 곧 다가올 4.13 총선과 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저희 채널 경남은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압박에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지역민들의 알 권리와 지역 중흥을 위해서 정론직필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누군지 확실히 밝히지도 못한 채 아니면 말고식의 여론몰이를 하는 이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본지가 선거법 위반 및 기타 불법적인 일을 해왔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에 응하고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공정하고 축제의 장이 돼야 할 선거가 각자의 정치적 이익과 각자의 정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익관계가 반영된 선거구 확정은 특히 어령, 함안, 합천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상향식 공천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다짐했던 것이 생생한데 다시금 전략공천 논의가 아름아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표의 투표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으로 조소를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안이 돼야 할 20대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정치적 압력이 언론의 입을 막는 작금의 실태를 볼 때 울분이 터져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저희 채널 경남의 기자 및 관계자들은 보람과 작은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채널 경남이라는 나무를 흔들어대고 있지만 비록 겉은 나약해 보일지라도 뿌리만은 단단한 저희는 지금처럼 굳건히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또한 함께 성원해 주시고 꾸준히 구독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희는 한 걸음 더 내딛고 한 줄의 글을 더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POP 동전 노래 연습장 120평의 대규모 최신 시설 40개의 다양한 크기의 방에 최신 TJ 반주기 완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K-POP 동전 노래 연습장은 거창 로타리 근처 신전 떡볶이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뜨겁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새 여행하기 더없이 좋은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교육의 도시, 창조도시 거창. 올해 말 4차선 88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대구에서 거창까지 30분 거리로 이어지며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게 돼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창은 사과와 함께 딸기, 포도, 오미자 등 농산물로 유명한데요. 거창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 그런데 말만 살찌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살찌우는 게 바로 가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 돼지국밥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에 든든한 한 끼로도 좋고 또 술안주로도 좋고 또 해장으로도 최고의 음식이죠. 그럼 맛있는 돼지국밥 드시러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거창군 거창읍 주상면, 주상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김부잔의 가마솥 돼지국밥. 돼지국밥 정말 맛있어요. 가마솥 돼지국밥 맛있어요. 우리에게 친근한 음식인 돼지국밥. 경상도 지역 대표 음식이며 동시에 담백하고 구수한 맛으로 인기가 높은데요. 순댓국밥 먹고 있습니다. 네, 맛이 어떤가요? 국물이 되게 개운하고요. 시원해서 네네. 추위를 많이 타는데 먹고 나면 몸이 확 풀어지고 좋습니다. 돼지국밥 너무 맛있어요. 돼지국밥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뼈와 돼지뼈를 오랫동안 고아 뽀얀 육수를 만듭니다. 여기에 소금과 밀가루로 깨끗이 씻어낸 돼지고기를 넉넉하게 올리고
마지막으로 콩나물을 올려 돼지고기 특유의 누린내를 없앴습니다. 진한 육수에 부추와 새우젓 등 내 입맛에 맞게 고명을 얹으면 드디어 맛있는 돼지국밥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국밥은 그 국물이 전혀 싱겁지 않고 구수하고 깊었으며 뚝배기 속 한가득 들어있는 고기는 담백하지만 푸석하지 않고 부드럽게 씹히는 맛이 고소했습니다. 장터에 나온 사람들이 따끈한 국물에 밥을 말아 후루룩 먹으면서 배고픔을 달래던 소박한 음식답게 돼지국밥과 함께 나오는 반찬도 김치와 깍두기, 깻잎 정도로 단출합니다. 순수 국산 고기만을 이용해 조리한다는 이곳 음식점에서는 돼지국밥을 비롯해 다양한 음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국물이 이거 소고기 머리로 해가지고 얼큰하니 너무 이런 다른 돼지국밥하고 차원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맛있는 돼지국밥 한 그릇 먹고 나면 세상 부러울 곳 없이 든든합니다. 맛이 어때요? 네, 너무 맛있어요. 최고예요. 네, 드디어 제 앞에 맛있는 돼지국밥이 나왔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구수하고 개운한데요. 특히 이 콩나물이 들어가서 굉장히 얼큰하고 특별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더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육수가 정말 개운하고 구수하고 맛있거든요. 특별한 비법이 있나요? 저희는 소뼈하고 돼지뼈하고 같이 섞어서 그렇게 합니다. 네, 보니까 가마솥에 끓여서 그런지 좀 더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는 간판 자체가 가마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가마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집에는 이 콩나물이 안 들어갔는데 이 집에는 특별히 또 콩나물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우연히 이제 콩나물을 한번 사다가 한번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손님들 주보니까 이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메뉴에 다 콩나물 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콩나물이 들어가니까 이 국물도 더 시원하고 또 아삭한 식감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콩나물은 또 뭐 해장국에도 또 좋다 하잖아요. 술 드신 분들도 또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김부자 돼지국밥 드시러 오세요. 맛있게 드릴게요. 프랑스 르몽드, 독일 슈피겔, 대한민국에는 채널경남 신문이 있습니다. 채널경남은 냉철한 시각과 진단으로 지역 현안을 취재합니다. 깔끔한 신문 디자인으로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채널경남. 신문 속에 지식의 샘물이 샘솟습니다. 채널경남은 저널리즘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정확한 정보와 함께 명료하고 균형 잡힌 논평이 있습니다. 채널경남은 신문을 뛰어넘어 지성의 도서관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문화, 지역 경제 분야를 정론으로 다루고 있는 채널경남. 지금 바로 구독 신청하십시오. 바람도 잠시 숨을 고르다 가는 곳, 세상의 온갖 시름을 잊게 하는 비경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다시 피어나게 하는 곳, 바로 거창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을 지키는 거북이가 죽어 바위로 변했다는 전설이 있는 거북바위. 흐르는 물이 마치 눈발이 흩날리는 것 같은 곳, 분설담이 있습니다. 이곳은 신선들이 논일던 곳, 사선대.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을 먹게 합니다. 역사가 흐르는 시간을 느끼고 싶다면 여러분, 황산마을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16세기 초 신씨 일가가 터를 잡은 이후 오늘까지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고택마을입니다. 거창은 먹을거리도 참 풍부한데요. 쑥을 먹인 건강 한우인 애우. 신이 내린 선물 포도가 알알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365일 멋과 맛, 그리고 흥이 넘치는 행복도시. 바로 거창입니다. 청명한 하늘이 기분까지 상쾌하게 만드는
청정 자연이 살아 숨쉬는 이곳은 거창입니다. 얼쑤 좋다 지화자. 뭔가 재밌는 일이 생길 것 같죠? 네모를 먹는 소가 있다? 경남 거창에는 네모를 먹는 소가 있다? 거창에는 뭘 먹는 소가 있다? 거창소는 뭐 좀 특별한 거 뭐요? 도대체 뭘 먹는다는 걸까요? 제가 전공인데 쑥을 먹은 소가 있다. 쑥이요? 네. 그렇습니다. 경남 거창에는 쑥을 먹는 소가 있다고 합니다. 우와, 지금 저희 눈앞에 펼쳐진 모습, 이거 혹시 유명 화가가 그린 그림 아닌 거 맞죠? 말로만 듣던 방목의 현장입니다. 초원에서 한가로이 풀 뜯어먹고 있는 저 소들이 바로 거창의 문화유산인 쑥 먹는 한우 애우 되겠습니다. 우와, 소들도 저희가 반가웠는지 다가와서 인사를 하네요. 거창에서 소한테 쑥을 먹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쑥에는요, 항암 및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쑥을 먹은 소 애우는 고소한 맛을 내는 올레린산 함량이 무척 높다고 하네요. 사료는 쑥을 완전 배합 사료에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드는데요. 바로 이게 쑥을 넣은 사료입니다. 이 사료를 먹은 소는 두뇌 발달에 좋은 DHA 성분이 다른 한우보다 월등하게 많고요. 일반 한우보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와, 맛있게 먹는다. 애우야, 쑥 들어간 사료 많이 먹고 쑥쑥 커야 돼. 알았어 형, 쑥쑥 끌게. 그렇다면 과연 애우의 맛은 어떨까요? 경남 거창의 자랑, 쑥 먹인 한우의 맛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맛보러 가지 않을 수 없겠지요? 우와, 저 육 좀 나오는 것 좀 보세요. 부드럽고 고소하고 입에 씹으면 그냥 몸에서 쫙 빨아들이는. 이게 거창 우리 애우 한우를 많이 애용해 주세요. 시간이 생명이다. 죽느냐 사느냐,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사망 10%, 연간 2만 5천여 명 사망. 우리나라 단일 질환 사망 원인 1위. 뇌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한순간에 장애를 남기거나 목숨을 앗아가는 뇌졸중.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뇌졸중 직접 경험해본 사례자를 통해 알아보시죠.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는 김모 씨는 요즘 이사 문제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잠에서 일어난 김모 씨는 집안일을 하는데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없어지면서 물건을 떨어뜨리게 되고 시야가 흐려지면서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증상을 잠시 동안 겪게 됩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삿짐을 싸는데, 다시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약해지고 말하기가 힘들어져서 뇌졸중을 의심하고 급히 119에 전화를 하여 구급차로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혈전 용해술과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잘 받아 심각한 후유증 없이 퇴원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례자를 보겠습니다. 영업사원 박모 씨는 요즘 밀려드는 업무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 후배 이모 씨와 같이 거래처를 향하는 중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약간 빠지면서 핸들을 놓치는 바람에 전봇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나게 됩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후배 이모 씨는 교통사고 나기 전 발생한 박모 씨의 증상이 뇌졸중으로 생각하고 빨리 병원에 가보자고 하였지만 박모 씨는 마비가 심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치게 됩니다. 그날 저녁 남은 업무를 위해 늦게까지 일을 하던 박모 씨는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심해지면서 쓰러지게 되었고 후배 이모 씨가 뒤늦게 박모 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하여 응급실에 왔으나 반신불수라는 뇌졸중의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뇌졸중 증상으로는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힘이 빠지고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물체가 2개로 보이며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대화가 안 되고 어지럼증으로 비틀거리며 중심을 잘못 잡고 심한 두통과 오심, 구토의 증상 등이 갑자기 나타날 때는 즉시 119를 누르십시오. 뇌졸중의 경고를 무시한 죄, 죽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생명이다.